가난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걸까? 모두가 그만 지쳐 포기했나? 그러나 가야 할 역사에 서다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은 강철로 된 이슬빈가 보다 타오른 불꽃 나의 영혼으로 눈부신 태양을 이루어내리 끝없이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가난이 강철로 된 이슬비라도 내 영혼을 불태우리라. 예,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조금 인상적인 게 이제 학교 보내는 얘기, 그죠? 근혜, 근영, 신만, 이 학교 가는 얘기들인데, 우리 근혜 양은 그 당시에 이제 성심예중을 다녔는데, 원어류에 학교가 있는데 이 전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이제 대통령의 집안 식구들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에는 그때는 이제 차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약간 돌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지를 보니까 근혜양 배지니까 이 성심여중이 돼 있으니까 이 성심원이 이제 독실한 우리 성심여중, 성심여고 카톨릭 대학이죠, 그죠? 카톨릭 재단에서 만든 학교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좋은 학교, 영문 학교인데 여기를 들어갔는데 원어류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 생활도 했고요. 그러다가 기숙사가 또 이제 크게 정축을 하고 확장을 한다고 공사를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 전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유경수 여사의 생각이 택시나 뭐 청와대 차를 못 쓰게 하니까 공적인 차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철저한데 유경수 여사도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면은 이 아이들도 청와대나 이 차를 안 쓰잖아요. 근혜도 그렇고 근영양도 그렇고 지만군도 이 병원 한 명을 딸려 보내야 되니까 택시를 타거나 영 바쁠 때는 아니면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그 복잡한. 예. 그러는데 대통령도 되기도 전에 지금 이제 곧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분은 대통령도 되기도 전에 이미 성남시장 때, 지사 때 관용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입니다. 본인 차 아니에요. 부인은 자기 차가 아니죠. 근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 불러 관용차 탔잖아요. 그 휘발유 값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그런 분이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게 가할지 정말 끔찍합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이제 강력한 어느 분이 들어갈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저희가 볼 때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런 책을 꼭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퍼스트 레이디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국민이 먼저다. 모든 것이. 그래야 남편이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거든. 그런 신경을 누구든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낭독은 우이와 신의의 가교 이 소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20일에는 월남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보게 되었다. 월남 파병이 결정되었다. 1월 26일에는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월 20일에 월남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거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우리 이상수 PD가 이 PD가 한번 좀 찾아봐 주지. 그 월남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월남 파병 동의안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면 정확한 연도가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이거 보시면서 우리 또 유튜버 저도 저지만 우리 이번에 우리 이상수 PD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0,000명을 곧 돌파할 것 같아요. 구독자. 이상수 TV 꼭 들어가서 구독 이거 좀 눌러주세요. 예. 저하고 같이 다니는 동지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월남을 가능한 한 지원함으로써 모든 침략에게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월남 파병에 저만 박 대통령의 담화 마지막 부분이고요. 2월 20일에는 한일 회담이 열려 기본 조약에 대한 가조인을 보았으며 4월 3일에는 그리고 청구권 및 2월 20일입니다. 이건 한일 회담이 열렸습니다. 1차 한일 회담 이렇게 찾아봐도 되고 이 PD 청구권 및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가조인을 보았다. 이제 한일회담이 또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과감한 정책을 결정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 네 분을 초청하였다. 왜 초청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초청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이 월남전에서 이제 계속 전투를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도와줄 우방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전투력이 강하고 그 혈맹의 관계라 그랬죠. 또 미국이 계속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어떤 면에서 전투력 강하고 6.25를 치렀고 한 이 현대전을 치른 경험이 있는 한국군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파병 동의안도 처리되고 이러니까 감사하다는 뜻으로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미국으로 초청한 거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 외자가 있어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갈 텐데 달러가 정말 이 달러가 그 당시에 우리의 피거든요, 피. 그래야 공장을 만들어야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예? 또 울산에 이제 공단도 만들고, 또 군산에도 만들고, 여수에도 만들고, 구미에도 만들고, 포항에도 만들고, 계속 이런 상황.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가난을 끝장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뮤지컬 박정희에 잘 표현되어 있죠. 정동원 군의 불태우리라. 이 가난을 끊기 위해서 한반도의 5,000년 역사의 가난을 끊기 위해서 당군으로 따지면 5,000년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게 불태우리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그래서 정동원 군의 불태우리라. 그 다음에 김효선 양의 님이여 오지 말아요. 예. 본인이 이제 그 국립묘지에 1974년 8월 15일에 문세강에 북한의 조정이죠. 북한의 지시에서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에 거기를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혼자 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 당신의 돌아가는 뒷모습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하고 제가 국립묘지에 2번을 갔는데 그 미셸 박정희를 만들면서 2번을 갔는데 어느 날 내려오는데 이 이슬비가 가랑비처럼 이제 변해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제가 차에 들어가서 창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제가 님이 오지 말을 제가 작사를 그냥 바로 일필일기로 써버렸죠. 다행히 저는 그런 재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부터 이제 영화 강의였고 방송사에도 사실은 드라마 PD가 되고 싶었는데 뭐 시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자로 입사를 했던 거죠. 저 MBC 문화방송 공채제가 14기인데 그때는 PD를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계속 가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과감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 내외분을 초청하였다. 이 초청에 응하여 박 대통령 내외분이 10일간의 방미 일정에 오른 것은 5월 16일이었다. 방미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위와 신의의 가교를 구축하려는 것. 대통령 내외분이 아메리카 1번지 백악관에 도착한 것은 17일 오전이었다. 뒤뜰에 존슨 대통령 부처와 러스크 국무장관 부처를 비롯하여 존슨 대통령 막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흰 옷깃에 푸른 용을 수놓은 차림새 여사가 푸른 잔디밭이 깔려있는 뒤뜰로 걸어가는 모습은 옷깃에 수놓은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의상이 참 멋있어요. 국무성의 어전장 부인 핸드 여사의 말이었다. 흰 바탕은 백악관, 푸른색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백과 청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지난번 방독 때는 겨울이었으나 이번 방미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의상에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의 여름철 옷감, 이 갑사, 갑사나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갑사라고 많이 그랬죠. 한국의 여름철 옷감은 얇고 가벼워서 공식적인 의상에 이게 있기로는 질량감이 부족하였다. 안이 비치는 것도 불안했다. 이게 안이만 이제 비치는 거죠. 예, 등이나 이런 데가 이제 비치잖아요. 그러나 여사는 어느 나라 옷감에도 비길 수 없는 선명한 색감과 계절 감각이 풍부한 한국 옷감의 특질을 살리는데 고심하였고 또한 성공하였다. 간단한 환영식이 끝나자 해밀턴 광장에서 펜실베니아, 뉴욕 거리를 누비는 2마일의 환영 행렬이 있었다. 박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동승한 리무진이 21대의 모터사이클 경호를 받으며 육군 군악대와 상군 의장대의 행렬을 앞세우고 14대의 모터케이드와 함께 미끄러지듯 가두에 도열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행진하는 그 화려하고 장엄한 장관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취재기자의 표현이다. 이날 환영은 몇 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게 왜냐하면 월남 파병에 너무 고마우니까 미국에서 특별하게 이 행사를 치러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경수 박정희에 관련된 그 사진이나 이런 걸, 그 사진첩이나 이거 영상을 보면은 막 그 뉴욕 그 번화가에 그게 뭐랄까요? 오색으로 된 막 푸석푸석 종이가 막 던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르는 게 나오죠. 이 행렬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것이었다. 첫째, 행렬 진로, 그러니까 이 행렬의 거리가 평소 외국 원수의 그것보다 배나 길었다. 둘째는 행렬에 소요된 환영 오색 지편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환영 오색 지편이 일반 외국 원수를 맞이하는 경우에 5톤 정도에서 11톤이나 되었다. 심하게 하면 동양에서 가장 후진국의 대통령 내외가 왔는데 그 종이 쭉 날리는 게 보통 때는 5톤을 날린다는데 이 표현에 따르면 11톤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 환영 시민들이 13만 명, 그것도 기록적인 것이었다.
5월 17일 1시쯤 러스크 국무장관 부처가 주최하는 오찬에 대통령 4분이 참석하였다. 여사가 시내를 시찰하는 동안 미국 일간 신문의 남녀 기자와 사진 기자 아나운서들이 줄곧 따랐다. 여사에 대한 보도기관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날 저녁 8시부터 존슨 대통령 부처가 백악관에서 베푼 만찬에 대통령 4분이 참석하였다. 국회 상하원 의원을 비롯하여 130여 명의 저명 인사가 초대되어 있어. 이 월남전에 대한 파병에 이렇게까지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월남 파병 해가지고 이 비리 한번 찾아보지. 몇 년도인지. 그날 휘황한 조명이 밝혀진 백악관 현관은 날씬하게 흑장미를 수놓은 흰옷을 충분히 선이 살아나도록 여유있게 차리고 검은 예백으로 정장한 대통령과 흑백의 대조적인 조화를 이루며 붉은 융단이 깔려있는 복도를 사뿐사뿐 걸어오는 여사의 모습은 동양적인 표현을 빌면 그야말로 선녀 같았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뷰티풀하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아하게 아름답다는 뜻이다. 정말 아름답다. 워싱턴의 새로운 의상 선풍이 불게 되었군. 기자들이 수군거렸다. 이게 196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년에 한 56년 전 일인데, 예. 이게 이제 5.16으로 따지고 보면 61년이니까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5년 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파병안이 65년 1월 26일 파병안이 원래 파병안이 65년 1월 26일 날 1월 26일 날 네, 박 대통령은 국회 월남 파병안 동의 여부에 관한 표결에 앞서 65년 네, 현재 월남을 불태우고 있는 공산 침략의 불씨를 위원회 방지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됐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벌써 지금 얘기대로 우리 이 PD가 얘기를 하는데 한 55, 6년 전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환대를 한 거죠. 미국에서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준 겁니다. 월남 파병에 그게 너무 고맙다는 그거죠. 예. 아름다운 한국 의상이라면 색동저고리에 다홍 치마 정도를 연상했던 그들은 여사의 기품이 넘치는 의상에 새삼스럽게 경탄을 맞이 않았던 것이다. 만찬의 좌석은 주빈석에 박 대통령과 존슨 부인이 동석하고 여사의 좌우에 존슨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이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존슨 대통령이 험프리 부인을 선거운동의 제1인자라고 소개하였다. 선거운동의 제1인자라는 표현에는 능변, 언변이 좋다는 얘기죠. 이런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자 험프리 부통령이 말했다. 말씀하시는 언변은 유교사를 당할 분이 없습니다. 여사처럼 말솜씨가 능란한 분과 미국 상원의원으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영광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조금 농담을 했던 거죠. 물론 농담이었지만 여사의 재치 있는 화술을 칭찬한 것이면 말할 나위도 없다. 풍부한 화제에다 기지가 넘치는 여사의 화술은 기자들조차 놀라게 하였다. 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댄스 파티가 벌어졌다. 바이올린으로는 미국에서 제1인자라고 불리는 줄리에드 음악학교 월터 트램벌트 교수가 슈베르트의 아르페디오 2악장을 연주해 주었다. 그러자 만면에 웃음을 띤 존슨 대통령이 여사에게로 와서 정중하게 춤을 청하였다. 한국의 생활 풍습 속에서 춤을 익힐 기회를 별로 가져본 일이 없는 여사는 약간의 망설이는 눈치였으나 흔쾌하게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느리게 울려오는 선율에 따라 거인에 가까운 듬직한 존슨 대통령과 키는 훤칠하지만 섬세한 여사가 함께 선율을 밟으며 잠깐 동안 만찬의 분위기를 돋우어 주었다. 이 존슨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제클린 여사 있잖아요. 오스왈드에게 피살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아주 발칵 뒤집혔잖아요. 저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신문에 막 대서특필돼가지고 케네디가 이제 흉탄을 맞고
이 달라스인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하던 존슨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거였죠. 예, 그런 옛날에 언론에서 많이 보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은 18일 오전 10시 여사는 적십자사를 방문했다. 콜린스 총재 부인은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어 여사와는 구면이었고 그녀의 안내를 받아 봉사활동 전시장을 두루 살펴보았다. 혈액은행과 자원봉사단의 작업장에도 갔었다. 작업장에서는 혈액 보관 병을 손질하는 기계를 여사가 직접 조작 실습도 해보였다. 여사의 이와 같은 열의와 진지한 시찰 태도가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21일 상호에는 여사는 뉴욕 세계 박람회의 한국관, 미국관, 포드관, 제너럴 모터스관 등을 둘러보았는데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선사시대의 신비로운 동굴속으로 들어가는 포드관이나 미래의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제너럴 모터스관을 흥미롭게 보았다. 한국 수행 기자들이 여사에게 세계 박람회를 시찰한 소감을 물었다. 변변치 않는 기자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서는군요. 여사의 대답이었다. 표현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뜻은 깊었다. 여사는 미국 방문 중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의식하게 되고 세계 박람회에 설치되는 훌륭한 과학 기재들을 보자 빈약한 기재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생각났다는 뜻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나 의식은 국내화를 막론하고 여사의 의식 속에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이런 표현에 영부인다운 혹은 크신 어머니다운 사랑이 비치게 된다. 여기 이제 그때 마침 세계 박람회, 세계 엑스포가 열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이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는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전이나 여수에서 큰 엑스포 행사인데 사실은 이 세계 박람회, 세계 엑스포는 4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중간에 2년마다 한 번 미니 박람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 박람회니까 한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세계 진짜 박람회는 세계 4년에 한 번 엑스포가 열리거든요. 예. 그거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이제 큰 선진국만 옛날에 열렸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해서 미니라고 하지만은 한 4분의 1 규모의 대전 엑스포가 열리고 이제 여수 엑스포가 열렸죠. 이제는 진짜 엑스포를 우리 부산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합니다. 2030년입니다. 이제 8년 남았네요. 예. 유치가 되기를 꼭 저는 원하고요. 그 세계 엑스포에, 부산 세계 엑스포에 들어갈 뮤지컬을 제가 지금 벌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뒤. 예. 거기에 꼭 또 서고 싶은 뮤지컬이 제가 있습니다. 예. 언젠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세계 엑스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 더 생각이 났던 거죠. 20일 상호에는 뉴욕을 떠나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내여군이 시찰하였다. 외국 원수가 사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교칙을 어긴 생도들을 특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 관례에 따라 박 대통령은 250여 명의 생도를 해방시켜주자 2600여 명 전교생이 총 기립하여 5분간 박수로서 환영하였다. 잠깐 커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입술이 좀 말랐어요.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스트 포인트 미국 그 육사를 방문한 거죠. 예. 또 우리 한국 전쟁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가드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끈 세계 영웅 메가드. 이 메가드가 6.25 동란 때 결정적으로 메가드 때문에 우리가 또 이긴 거죠. 이게 부산 낙동강 방어선 해가지고 낙동강 부산만 살아남았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다 그래서 부산에 가 있었고요. 거기서 유경수 여사는 만났죠. 피난
옥천에서 피난을 왔던 유경수 여사를 만났던 거죠. 유교 동란으로 피난을 안 갔더라면 박정희와 유경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인간의 특히 남녀의 만남은 참으로 운명적인, 그 누구에게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연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죠? 직장에서 만나든 여행을 가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아주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생각들이죠. 예. 그 메가드가 우리가 이제 다 뺏겼는데 낙동강 방어선만 남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죠. 인천은 왜냐하면 그 당시 북한군으로서는 인천은 간만의 차이가 여러분 알잖아요. 개펄이 탁 드러나잖아요. 간만의 차가 7m, 8m 되잖아요. 근데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죠. 북한군은 그 당시에 서울, 인천을 인천을 그거 하고 있는 북한군은 누가 이제 그런 정보가 약간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군 최고 참모부에서도 미친 정보라. 아니 개펄이 7m, 8m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배가 들어와? 그런데 메가드는 그걸 계산을 해서 밀물 때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만조 물이 가득 찰 때 그때 군함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혼비박산한 거죠, 북한군. 그리고 서울을 그냥 수복한 다음에 딱 그러니까 북한군이 포위된 거죠. 저 부산 쪽하고 그다음 인천 서울 쪽에서 우리가 가운데 몰아 넣어놓고 그냥 공격을 해야 되니까 다 도망간 거죠. 예.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북한군이 죽이고 납치해 갔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게 납치해 갔죠. 예. 그때 이병철 회장의 그 자서전 같은 데 보면 이병철 회장은 그때 서울에 남아서 그 친척집에 다락방인가 숨어 있었더라고요. 서울에 6.25가 났을 때. 예.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메가더가 서울을 수복하니까 그때 나온 거죠. 참, 대한민국은 모두가 컨텐츠입니다.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BTS는 이런 세계적인 한류가 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예. 저희도 웹드라마는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2번째 웹드라마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웨스트 포인트를 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관생들과 오찬을 함께 나누고 여사는 장교식당에서 지난날 한국에 머문 적이 있는 20명가량의 장교 부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화기에 찬 한때를 보냈다. 그 자리에서 한 한국 여성을 만났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려 여사로 하여금 결례로서의 한 피출의 뜨거움을 느끼게 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내부는 26일 상후 열흘간의 일정을 마친 거죠. 두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는 국제공항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했다. 이번 방미 중 처음부터 끝까지 여사를 모시고 안내하던 어전장 부인 핸드 여사는 대통령 내분이 떠나므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교사야말로 내가 배운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건강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교양 높은 분이었어요. 이건 아마 유교사가 끊임없이 전부 앞에 낭독에서 나왔잖아요. 고고학 교수도 모시다가 강의를 듣고 문학, 세계사, 그 다음에 철학, 정치 이런 모든 걸 공부를 하고 또 독일 가기 전에도 독일의 역사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예술은 어떻고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세계의 사람들이 유교사의 모습에서 아 정말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대통령 부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부인들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3월 9일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든 안 오시든 올해 연말에 제가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아카시아 밥을 만들게 되면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서 초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이 꼭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후원 계좌가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김재철 후원 계좌로 이 돈이 오면은 제가 그 통장에서 다 그거를 우리 이제 김기영 대리하고 둘이 앉아서 이걸 다 체크를 해서 그 후원금이 온 돈은 김기영 대리가 따로 관리하는 그 은행 통장으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우리 그 아카시아밥 제작에 이게 아주 종잣돈이다 생각하고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꼭 저희가 전화번호나 이렇게 우리 이런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꼭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성함과 전화번호. 그럼 저희가 다음에 이 뮤지컬을 할 때 올 연말에 초대를 하죠. 물론 초대를 저희가 무료로 할지 그 다음에 반값으로 할지 그럼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첫 공연에 꼭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한 8개의 작품을 창작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9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미국 열흘 동안의 방문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뭐 언론들에서 이제 그때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 존슨 대통령의 고별 인사가 하나 여기 이제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에 각하의 미국 방문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우리 두 나라를 결합시키고 있는 친선의 유대와 공통의 이념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슨 대통령의 이제 고별 인사와 함께 우리가 거기서 큰 걸 하나 따왔는데요. 선물을 받아왔죠. 1억 5천만 달러의 장기 차관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의 장기 차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피 같은 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울산의 정유공장을 만들고 지금 울산에 가면요. 그 울산광역시 거기가 지금 요즘 경기가 경제가 좀 많이 나빠져서 많이 추락을 했는데 한때는 울산광역시가요.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도 전체 서울 경기 전체라면 뭐 2천 거의 500만이잖아요. 서울 경기 전체가 수출한 액수보다도 울산 130만의 광역시가 수출한 액수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그 한 3년간 있었거든요. 2004, 5, 6인가 2005, 6, 7에 제가 거기 울산 MBC 사장을 했는데요. 그때 벌써 GNP가 1인당 GNP가 5만 불이에요. 울산 시민들의 1인당 GNP.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빼고는 최고의 도시가 울산이더라고요. 그 울산이 다시 확실하게 되살아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도 이제 6월 1일 날 있잖아요. 울산에 아마 과거의 영광을 만들었던 울산의 영광을 만들었던 박명호 전 시장이 다시 또 출마한다는 얘기를 저도 또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 명예시민 3호입니다. 울산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울산 명예시민 3호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울산에도 가봐야죠. 다음은 영접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이걸 또 이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오셨거든요. 예. 오늘도 이제 조금 더 지금은 이제부터는 한 40분에서 50분 내에서 항상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더 정도 낭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접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12월 15일 오후 2시 예산은 대방동에 있는 12월 15일 오후 2시 예산은 대방동에 있는 재활용사촌 상위용사들의 재활용사촌입니다. 송년연회에 참석했다. 말은 송년연회지만 예사를 중심으로 재활한 용사들이 콜라 등을 들며 오손도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간담회에 불과하였다. 척추장애 용사들이 대방동에 정착하게 된 것은 혁명 이후의 일이었다. 우리 6.25 동란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척추장애사들이 된 거죠. 혁명정부는 부산에서 고생하고 있는 척추장애 용사들을 영등포 대방동에 건평 9평 반의 연립주택 38동을 지어 76세대를 입주시켰던 것이다. 이분들에게 이제 입주를 하게 한 거죠. 아마 이 척추장애 재활용사촌이 지금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동 쪽에. 당시 미 8군 병기감 브렉필드 장군 부인이 재활용사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반신을 모서는 용사들에게 미국 상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활하도록 극력 권장하여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본국에 있는 조카딸에게 의뢰하여 용사들에게 연장을 마련해주고 대나무로 우리 날리는 연을 만들도록 하여 그녀가 나서서 팔아주었다. 남편에게 부탁하여 총기류의 가벼운 수리 같은 일을 맡아주기로 했다. 공구를 받은 척추장애 용사들은 의무실을 비워 작업장으로 만들어 자질구레한 수공예품을 만들고 개머리판이 부서진 총을 수리하며 자활을 위해 발돋움하고 있었다. 시작한 지 1년도 못 되어 원호처에서 공예 공장을 세워주었다. 이 사실을 여사가 알게 되었다. 외국인들이 도움을 주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도리였을 텐데 안타까워하였다. 지난 62년 가을에 여사는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 부인과 그리고 지금 나온 브렉필드 여사와 함께 재활용사촌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용사들은 창너머로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여사와 그 일행을 바라보자 의아해하였다. 저분들이 누굴까? 인사를 드리고야 그분들이 누구임을 눈치채고 한 용사가 당황하여 물었다. 사모님, 이 누추한 곳을 어떻게 걸어서 나오셨어요? 걸어서 나오셨다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불편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걸어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방문을 계기로 하여 여사와 용사들은 한 가족처럼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었다. 그 후로 여사는 재활 용사촌에 대하여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전날에는 여사와 브렉필드 부인이 오게 된다는 기별이 있어서 용사들은 밤 8시가 넘도록 기다렸다. 소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간부들만 남아 기다리기로 하고 용사들은 휠체어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다. 밤 9시가 가까워 정문 앞에 차 묻는 소리가 났다. 뜻밖에도 대통령 4분이 오신 것이었다. 유경수 여사가 이 재활용사촌 척추장애에 있는 그 작업장에 대통령을 같이 온 겁니다. 용사들이 사모님 각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고 기별 없이 오신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왔으니까요. 당황해하는 용사들의 모습을 보고 여사가 말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걸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애태울까 하여 알리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오늘 대통령을 모셔왔으니 마음 놓고 부탁할 말씀이 있으면 모두 여쭤보세요. 도와주고 싶어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달러가 안 되는 일이라면 들어보지 뭐. 이때는 천하께나 달러가 필요해서 그래 경제개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출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그죠? 또 구로공장도 만들어야겠고 구미공단도 만들어야겠고 예수공단도 만들어야 되고 군산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
대통령 생각은 차나 깨나 달러. 예. 달러가 필요한 거죠. 예. 달러가 안 드는 일이라면 뭐든지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웃으며 용사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었다. 용사들은 당장 공예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동 대패를 원했다. 공예품을 만드니까 이제 대패. 예, 목수의 대패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은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용사 가운데 여성으로서는 단 한 명뿐인 척추장애입니다. 척추장애자. 간호장교 출신 조여사는 책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그 소원은 여사가 해결해 주었다. 이 조여사는 나중에 제가 뒤에 읽어보니까 그 장애인 세계 올림픽에 나갔더라고요. 왜 올림픽이 있으면 이번에도 그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장애인 올림픽도 열리잖아요. 거기 가서 금메달을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재활용사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힘으로 또 금메달을 따낸 거죠. 금메달을 따서 또 여사가 청와대로 또 불렀더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사 가운데 여성으로서는 단 한 명뿐인 간호장교 출신 조 여사는 책이 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소원은 여사가 해결해 주었고요. 출입에 부자유한 그들을 위하여 대통령 내분이 교환, 전화기도 가설해 주었다. 근데 이제 전화기가 제일 필요하니까. 예. 65년 2월 어느 날 몹시 추운 날이었다. 여사가 재활용사촌을 방문하신다는 비서실의 기배를 듣고 용사들이 재활은 정문 앞에 도열하게 기다렸다. 여사가 도착하여 그것을 보자 언짢아 하였다.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짢아 했답니다. 나는 영접 받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낭독분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건 그 브렉필드라고 우리가 대방동의 척추장애자들의 용사촌에 그거를 이런 공예품도 만들고 모든 걸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브렉필드는 미국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친중국도 있고 친미도 있고 친영국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때 반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반미 운동자들이 많고요. 저도 광화문을 지나칠 때면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이 싫다, 미국은 떠나라, 미국은 떠나라, 뭐 별게 다 붙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너무 무지하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렇게 나와서 미국하고 그걸 저리 해도 되나. 6.25 때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원조해줬잖아요. 쌀을 우리가 자급자족이 언제 됐습니까? 박정희 덕으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70년대 74, 5년 돼야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잖아요. 70년대 초에 다 굶었다고요. 먹을 쌀도 우리가 없었다고요. 그건 미국이 다 도와줬어.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원조를 해줬어. 수출 시장도 만들고. 그런데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다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고. 그거 제가 예전에 있던 MBC에서 만들었습니다. PD 수첩에서. 광우병. 세상을 얼마나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예?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아주머니가 애들 유모차 끌고 와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수입 반대하고. 단 한 사람이나 또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참 무지 먹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번에 뭐 허경영 후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세무민하잖아요. 허경영 이번에 뭐 선거하면서 뭐 수백억의 재산 신고했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를 보고 돈을 준 사람들에게 그거 받은 거라고. 그래서 온데 지금 정부에 오면 시위하고 허경영 직접 5%는 나올 거예요. 이거 끝나면 자기는 손해볼 게 전혀 없잖아요. 왜냐? 거기에 또 이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퍼주잖아요.
돈 벌려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세무민하는 자죠. 유튜브 같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렇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 혹세무민하는 자들. 저희가 지금 혹세무민하는 자들 칼날 위해서는 13적, 17적에서 책도 하나 지금 공동으로 써보려고 지금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제 가슴을 울리는 건 미국의 브렉필드 이런 분들이 부인이 그 정말 거기를 축구장에서 도끼에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가실 거예요. 연세대학 병원에.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때 한국에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단체에서 병원이 필요하다. 제일 필요한 게 병원이죠. 그러니까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 연세대학 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자기 돈으로 미국의 재벌이 기부해서 지어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 정말 이것도 제가 웹드라마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연세대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